이게 그러면 고객분들이 보험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사람들. 아, 그리고 업체에서도 악용하는 뉴스탐지 업체에서도. 눈탱이.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소비자 고객한테서 그냥 바로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예.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제 평소에 내가 받던 정상가보다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막 고객한테서 눈탱이 치는 건 아니지. 보험사를 상대로 눈탱이를 치는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보험사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류를 조금 조금 더 서류 같은 거 더 강화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지 손해사정사 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좀 현장 확인도 많이 하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뉴스탐지 업체에서 준비해서 뭐 이게 줘야 지금 되는 찍고 있는 서류, 네. 이렇게 준비해서 줘야 되는 서류 뭐 이런 게 있나요? 업체에서 준비해서 줄 거는 이제 그 작업할 때 네. 전, 중, 후 사진, 아, 그리고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아. 작업이 다 끝난 다음 네, 이만큼의 비용을 받았다 라는 거를 이제 고객한테 주면, 이제 고객들은 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이제 필요 서류들이 있어. 네, 네. 뭐 사고 경위서라든가 이제 뭐 보험금 청구서 네. 이런 이제 필요한 서류들하고 이제 업체에서 준 서류 이거를 이제 같이 첨부를 해서 주면은 얘네가 이제 심사를 해서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100%가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죠. 자동차 사고가 나도 얘네가 100%를 다 해주지 않잖아. 그죠. 자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제하고 비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도 또 그 보험사에서 이거는 인정 못 해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근데 뭐냐면은 이제 아래층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누수 작업을 하잖아.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화장실 바닥 공사를 했어. 네. 누수 부분 공사를 했어. 근데 타일이 옛날 타일이야. 마음에 네. 안 들어. 네. 한번 싹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는데 이참에, 이건 업체가 아니라 고객이야. 네. 이참에 누수 공사하는 거니까 이참에 싹 바닥 한번 갈아엎지.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지, 몇 년 전에,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그런 마감재에 대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집 공사를 했다, 배관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 과정, 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한 뭐 굴착이나 네. 배관 보수, 이런 거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타일 마감 작업을 한다, 네. 마루 마감 작업을 한다, 이런 이제 인테리어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이게 고객분들이 그런 조금 악용 사례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면 너무 이제 손해가 크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딱 진짜 누수 생긴 그거에 대한 비용만 제공을 해주겠다. 그렇지. 불과 이렇게 한 되는 거네요. 7년, 8년쯤 전까지만 해도 다 나왔단 말이야. 청구를 하면은 그 자부담금에 대한 것만 제외를 하고 네. 나머지 청구한 비용 네. 다 나왔어.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어쨌든 작업하려고 그러면 뭐 강마루든 뭐 타일이든 어쨌든 저희가 깨서 누수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마감 작업을 또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해드려도 인정을 못 받는. 그치, 그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누수 탐지 업체에서도 마감에 대한 거는 제외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 견적 비용에. 아니, 공사 내용 자체가. 공사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누수 탐지를 하는 업체란 말이야. 네. 인테리어 업체, 뭐 마루나 타일을 전문으로 하는 네, 업체가 네, 아니란 말이야. 그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네들을 다 불러다가 야, 이거 누수 탐지를 해봐, 배관 보수해봐, 못하잖아.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누수 탐지 업체에서는 어딘가를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물론 이제 전문 업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의 그 기술은 다 갖고 있어.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네. 타일이면 타일, 마루면 마루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지. 그러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작업을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다가 야 여기 누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오히려 조금 약간 누수도 이렇게 보수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실제로 누수 탐지에 발을 들이는 업종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해. 기존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타일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거 내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구나. 그럼 저희가 어쨌든 이런 보험 서류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뭐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거나 뭐 그런 서류 보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서류는 어차피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서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작업 사진, 그다음에 소견서, 영수증, 견적서란 말이야. 네. 이게 다야. 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야. 업체가 아니라 네. 소비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아예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 작업 현장. 내가 그렇지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보험이고 네. 뭐 화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별개로 했을 때 건물 뭐 누수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네. 그냥 일배책이라고 하는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이야. 그게 네. 뭐 운전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일배책은 특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네. 그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네. 그거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이 등본사항의 주소지가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보험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 조건이 한 개라도 안 맞는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그러겠네요. 무조건적으로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입이 돼 있으셔야지만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서류를 통해서 그렇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소비자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거나 그런 거를 인지 못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또 받으려고 그러면은 못 받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집 주인이고 피보험자여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 이거 안 돼. 근데 뭐 그런 세세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아. 근데 정확한 거는 어쨌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다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어느 정도까지 얘는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으로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저희가 그때 최근에 작업했던 동두천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일배책이나 이런 걸로 그거는 안 되지. 피해가 없잖아. 나만 금전적인,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그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 그러네. 보통 아파트 위아래, 뭐 빌라 위아래. 전에 했던 뭐 신내 아파트 같은 뭐 경우에 그런데 그런 데는 아랫집에 거의 입구가 좀 흥건하게 다 젖어 있을 정도로. 그것도 그렇지. 근데 그것도 그 앞에를 현관 앞은 사실은 공용부라고 아마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 공용부하고 연관된 거는 또 안 돼. 아니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피해 복구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판을 간다든지 벽지를 간다든지 막 썩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아, 그렇게 해야 완전히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랫집에서도 살고 있는 그 뭔가 집기나 뭐 그런 지작물에 피해가 있어야지만 그 복구를 비용을 주는 그런 상황이구나. 뭐 아래층에 피해가 없어. 근데 뭐 우리 집 장판에 아니면 마루에 조금 습이 올라온다. 네. 배관 실질적으로 누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아, 무조건 아랫집에 피해가 피해가 있어요.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똑같아. 지금 좀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애가 나오고 네. 점점 커가면서 그죠. 성격이 근데 이제 나올 거 아니야? 미안해. 너 말고 우리 애가 네. 어디 가서 누굴 때렸어. 네. 친구를. 네. 이빨이 하나 나갔어. 네. 이런 것들 일배책으로 돼. 아, 내가 피해를 줬으니까. 아,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 집에 진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집 주인이고 피보험자인지 아닌지 그 세 부분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수 탐지를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다 보험 해주지. 근데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업체에서는 그죠. 네. 당연히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보험이 적용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한지 안 한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약관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그죠. 지불을 네. 하는 그런 경우지.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사람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해서 뻥튀기 해가지고 견적 금액을 뻥튀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과한 과잉 정비 아무튼 이런 거를 하는 업체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은 있겠죠. 있어.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일반 견적하고 보험 견적하고 달라. 애초에 좀 약간 이렇게 사전 점검 나가셔서 이렇게 상의하시다가 우리 보험 있어서 보험으로 조금 이렇게 보상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애초에 이제 견적이 아예 그렇지. 다르게. 나도 내가 뭐 직접 경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들어서 아는 내용이긴 한데 가자마자 보험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금액을 1.5배든 뭐 2배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거면 뭐 굳이 뭐 비용이 많아져도 크게 상관은 없지.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어. 나는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 어떤? 어차피 보험 적용하는 보험 그 처리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뭐 일반 견적하고 보험 견적하고 똑같으니까 항상. 물론 이제 현장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보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견적을 다르게 주지는 않거든. 그래서 내 원래 견적을 줬어. 소비자한테 견적사랑 뭐 이렇게 서울경사랑 드렸단 말이야. 이제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지. 보험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 정말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전에 계속 그런 식으로 보험사가 눈탱이를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제시하는 이 견적을 가지고 보험사가 거꾸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맞아요? 사장님, 대표님 이 견적 맞습니까? 공사 다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정직한 사람이야.
야,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음. 야, 통상적으로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금액은 어느 뭐 작업이 간단했든 복잡했든 견적은 항상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됐다 보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야외 작업하는 거랑 실내 작업하는 거랑 견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뭐 진짜 아무리 비용이 많아져도 그렇게 막 전화 올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나 이러진 않지 않나요?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야, 이게 마감재에 따라서 좀 그런가? 마감재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감재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보험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마감재라 하더라도 누수 탐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최소한의 불착이잖아. 그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진짜 내가 막 탐지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그죠. 그 정도 견적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 내가 이거 뭐 누수탐지 업체 다른 누수탐지 업체를 까거나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 상황이 그랬다, 아니 과거에 그랬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 내가 견적을 금액을 이만큼 막 과하게 청구를 한다. 여기에 마감재, 네가 금방 물어본 것처럼 마감재 비용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내가 탐지 실력이 부족해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마감에 대한 것도 당신한테 다 부담을 할 거야. 당신 아니면은 보험사에다 부담 청구를 할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기술이기 그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찾지 못해갖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저기 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 늘어나고 마감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죠. 하루 작업할 거 막 2, 3일 걸쳐서 하고 이거를 고객한테 다 부담을 지운다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 저희 최근에 우성 아파트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 딱 지점 찾아서 보수했는데 누수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탐지를 해보니까 안방에도 있었고 작은 방에도 조금 의심이 됐었고 거실 있었지, 거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 뭐 나중에 뭐 홈파기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시고 고객분한테 그런 선택지를 저희가 좀 드리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작업을 전부 다 해드리면 비용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를 진짜 거기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가? 내가 내 비용, 내 돈만을 생각하고 벌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찾자고 아마 그죠.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찾을 수 있지. 어차피 하는 일이 그건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비용, 그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공사하지 않은 남아있는 노후된 배관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장담할 수 없죠. 그렇지. 맞아요. 또 터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제가 사장님을 좀 그동안 지켜본 결과 좀 뭔가 윤리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도덕적인 사람. 네. 근데 고객분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게. 그럼 장난 아니지. 저희가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해도 지금 4군데였고 뭐 나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노후 배관이 또 바로 옆에서 또 터질 수도 터져? 있는 거고. 거기 또 터져 백방.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고객분들한테 그런 좀 선택지를 좀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참 근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 부분 보수를 하는 업체에서 전체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아. 근데 부분 보수를 해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 뭐 얼마간 더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게 맞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 부분 보수를 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죠. 작업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좀 누수 탐지 업체들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일하시는데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험 서류, 누수 탐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보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리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제 뭐 내가 실질적으로 뭐 보험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고객분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보험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도 그쪽 보험사 관련해서 일을 잠깐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내용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그렇지. 정확한 정보는 보험사에 이제 보험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